제가 눌림과 돌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뭐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윙이나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이런 걸 하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눌림과 돌파도 분류를 해보면 결국 눌림도 돌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눌림에서도 결국에 내가 비중을 들어갈 거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비중이 다 들어갔다라면 그거를 돌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돌파가 나올 때 내가 들어간다라면 이거를 이제 돌파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하지만 눌림에서도 내 비중이 다 들어갔다라면 이거를 돌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응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대응이라는 거는 내 비중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점을 돌파하면은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비중을 다 넣는 거고, 그렇다면 실패했다면 일단 제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눌림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서 사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기로 한 비중이 있을 거고 그 비중을 다 채웠을 때는 거기서 떨어지면 이거는 돌파랑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치는 대응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거를 못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돌파랑 눌림하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파는 비중을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바로 상승이 나오기를 이제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런데 눌림이라는 거는 분할로 잡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일단 어디까지는 갈 거야, 그리고 얘가 무조건 갈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떨어질 때마다 더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눌림으로 잡아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눌림 같은 경우에 자꾸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사는 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비중을 다 채웠을 때 손절을 못 치다 보니까 그러면 풀 비중이 거의 들어간 상황에서 끝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엄청 크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제대로 치면은 다행인데 손절을 못 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 이런 큰 하락을 맞으면서 큰 손실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눌림 매매라는 것도 떨어질 때마다 사실 이득이고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더 떨어져서 원래 여기서 살려고 그랬는데 막상 내려오면은 살까 말까 하다가 더 떨어질 때 사야지 하다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조금밖에 못 먹는 거고, 그런데 더 떨어지면은 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안 사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아니면 본절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큰 손실을 한번 맞아보면 눌림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사실 겁이 나죠. 더 떨어질까봐.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비중을 못 채우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의미 없는 매매를 하게 돼요.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얼마 잡지도 못한 상황, 그리고 더 떨어지면은 더 잡아야 되는데 더 잡지 못하고 더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잡지 못하고 더 내려갔을 때도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얼마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식에서는 비중을 다 채워야 돼요. 비중을 다 넣어야지 의미가 있는 매매가 되는 거고, 그런데 돌파는 그나마 비중을 채울 수가 있죠.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을 때리면 되니까. 그리고 눌림은 문제는 비중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빨리 비중을 채워버리면 떨어지면 어차피 이 돌파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비중을 다 채워버리면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쳐야 돼요. 그러면 돌파할 때 풀 비중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눌렸을 때 풀 비중이 들어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은 손절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눌림과 돌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눌림을 더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얼마 안 사고 떨어지면 나는 더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 떨어졌을 때는 못 사죠.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의미 없는 매매가 돼버리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그나마 좀 적게 보죠. 여기서 더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사게 되고 그러면 더 떨어지면은 더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사고 더 사지 않았으면 손실은 적게 보겠죠. 그런데 그런 매매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의미 없는 매매가 반복이 될 뿐이에요. 결국 주식은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돌파로 찍자니 풀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치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초보 시절에는 이런 돌파 매매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종목 선택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의 돌파를 하게 되면 거의 손절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차선책으로 생각을 한 게 눌림이죠. 눌림은 방금 말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초보자들이 그러면은 눌림 매매를 할지 돌파 매매를 할지 뭐가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는 어차피 눌림이 되든 돌파가 되든 어차피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이거든요. 이런 종목 선택을 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눌림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그러면서 확률이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목 선택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 매매가 좋냐 돌파 매매가 좋냐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목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런 실력을 좀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목 선택이 되고 그런 실력이 생겼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을 해야 되냐 돌파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티를 일단 벗어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종목 선택이 된다라면 일단 눌림보다는 돌파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눌림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돌려버리면 이제 의미 없는 매매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종목 선택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 종목이 갈 거야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눌림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잡아두고 그리고 실제로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 베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비중 베팅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물량을 그냥 손절을 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 선택이 되게 정확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눌림을 하더라도 확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돌파를 하는 확률이. 그렇게 되면은 이 눌림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려 나가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00만 원을 넣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처음에는 여기다가 뭐 한 10만 원 이 정도를 이제 예측으로 먼저 잡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 10만 원만 손절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90만 원을 이제 돌파로 찍는 거죠. 그런데 이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높아지면.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의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종목 선택이 정확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측으로 눌림을 많이 잡아두면 평단이 좋기 때문에 손절을 쳐도 거의 좀 많이 흔들림에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비중을 여기서 샀는데 어쨌든 100만 원을 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샀죠. 그런데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사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은 더 사죠. 뭐 20만 원 더 사보고 어쨌든 갈 거를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끝까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풀 비중을 때리게 되고, 그래서 100만 원이 여기서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물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매매가 마찬가지예요. 눌림으로 접근을 했어도 풀 비중이 들어갔다라면 이거는 돌파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손절을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로 들어갔을 때 풀 비중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잖아요. 손절을 안 치게 되면 살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떨어지는 반등도 없이 이거를 맞게 되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돌파가 무섭게 되고 이 돌파를 그러면서 꺼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눌림으로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들어가다가 풀비중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절을 못 친다? 그럼 똑같은 돌파랑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으로 했을 때도 풀비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돌파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눌림도 돌파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을 어느 정도 잡아도 결국엔 돌파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눌림의 비중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돌파를 좀 많이 비중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력이 없을수록 이 눌림을 원래 하면 안 돼요. 눌림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돌파를 찍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그거죠. 실력이 없을 때는 종목 선택이 대부분 틀렸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하면 거의 다 손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손절이 엄청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좌가 박살나죠. 엄청 빠른 시간에 계좌가 박살나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눌림을 해야겠다. 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눌림을 하게 되면은 계좌가 금방 박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돌파로 했을 때 뭐 한 달 만에 뭐 깡통을 찬다 그러면, 만약 눌림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한 3달 걸리겠죠. 3달에서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천천히 잡고 쫄보 매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눌림으로 잡았다가 더 떨어지면 원래 더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데서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돌려줘서 본전에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그냥 의미 없는 매매만 반복하면서 깡통을 굉장히 늦게 차겠죠. 결국엔 안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매매를 해도. 그럼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고 의미 있는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비중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중을 눌림으로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돌파로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잘 섞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종목 선택이고, 이 종목이 진짜로 가야 돼요. 그런 종목을 내가 잘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이 확률이 매우 많이 떨어지죠. 이 종목 선택을 하는 확률이. 그러면 정말 문제는 사실 이 종목 선택을 하는 이 실력이에요. 이거를 먼저 키워야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눌림을 어느 정도 잡을지, 돌파를 어느 정도 잡을지, 그냥 돌파만 할지, 아니면 눌림으로 잡다가 뭐 돌려줄 때 돌파를 더 찍을지,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제 여기서 종목 선택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돌파를 해도 안 되고, 떨어지는 거 계속 눌림으로 잡다가 결국에 떨어졌는데 손절 못 치고 끝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그냥 물려있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눌림 매매를 하든 돌파를 하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을 다 때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생각한 어떤 비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 내가 얼마를 들어갈지를 미리 생각을 했으면 그 비중을 다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눌릴 때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을 다 때려야 되고, 아니면 눌림으로 다 잡아도 상관이 없긴 해요. 하지만 초보자 때는 이 눌림으로 다 잡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도 이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여기서 풀비중을 때리면은. 대신에 여기서도 조금 잡고 떨어지면 조금 잡고 이러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비중을 다 때리지도 못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비중을 더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때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들이 실수를 하는 거는 지금 눌림과 돌파를 섞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눌림을 잡고 잡았으면 여기서 돌파를 나머지 물량을 다 때려야 돼요. 여기서 눌릴 때 잡으려고 했던 그런 물량을. 그런데 뭐 보통은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풀비중이 들어가면은 손절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눌림 잡고요. 더 빠질 때는 더 잡으면 안 돼요. 차라리 돌파로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다 태우는 거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그냥 손절을 치고 끝내야 돼요. 여기서 더 잡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계속 이상한 매매로 가고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적은 비중을 때리고 돌파로
비중을 때려갖고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손절이 나갑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눌림으로 이상하게 또 돌아오게 되고 또 의미 없는 매매를 또 반복하고 있고 계속 이거의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시절에는 어쨌든 여기서 눌림을 조금 잡고 여기서 돌파를 확실하게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손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근데 이때 이 돌파를 안 하고 이 눌림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엔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를 할 때는 비중을 줄이면 된다고 했죠. 비중을 100만 원으로 100만 원도 많아요. 이것도 이제 더 줄여가지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각 종목마다 각각 얼마를 들어갈지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계속 어마어마하게 손절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손절을 치고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건 이제 종목 선택이에요. 이 종목 선택에 대한 실력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선택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을 볼 줄 알고 어느 정도 관점이 생기고 그런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를 어느 정도 벗어난 거고. 그런데 그러한 초보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손절을 치면서 계속 종목 선택을 하는 그 실력을 올려야 되고 근데 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매일지도를 쓰고 그리고 복귀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고 이거를 꾸준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단타를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이 종목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어차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선택을 하고 계속 여기서 눌림 조금 잡고 돌파가 나오면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계속 많은 손절을 치면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뭘 내가 잘못을 했는지 왜 이 종목 선택이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적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 종목 선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돌파 매매를 하고 그래서 계속 손절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계좌가 박살이 나죠. 그러다 보면 난 눌림을 해야겠다. 눌림을 떨어질 때마다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떨어지는 이걸 맞아보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실 눌림을 떨어질 때 잡지를 못해요. 더 싸게 잡고 싶으니까. 어차피 갈 거라면 더 떨어지면 나는 더 이득인데 못 잡죠. 그리고 이런 데서 그냥 돌려줘 버리면 그냥 엄청 조금 산 물량만 이제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먹게 되거나 그런데 정말로 비중을 다 태워버리면 이거는 사실 돌파 매매랑 동일해지죠. 어차피 떨어지면 돌파와 똑같이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손절 못 치면 박살 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돌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가 문제냐? 종목 선택이 문제죠.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는 그렇고 이제 스윙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런 분봉이 있는데 사실 스윙도 그렇고 뭐 장기 투자도 그렇고 이제 이거를 뭐 일봉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 스윙이나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이제 천천히 사는 거죠. 이거를 뭐 주봉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천천히 사는 거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도 사고. 그런데 스윙도 그렇고 장기 투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비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 그러니까 나의 풀 비중이 내가 생각한 이 종목에서 내가 들어가기로 한 풀 비중이 들어갔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하더라도 내 풀 비중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승이 나와버리면 그냥 수익 실현하고 뭐 끝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냥 수익 실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더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불타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풀 비중이 들어갔을 때 급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장기 투자와 스윙이죠. 결국엔 비중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때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때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잡았는데 이제 내가 생각한 비중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떨어졌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단타랑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손절 쳐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내가 너무 좋게 봤고 그래서 싸지면 계속 이득이죠, 싸질 때마다. 그런데 풀 비중이 다 들어갔어요, 내가 생각한 비중이. 근데 거기서 난 더 들어가야지, 더 싸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갈 거니까 이라고 하면은 지옥을 보게 되죠. 보통 우리 주린이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눌림으로 잡고 풀 비중이 들어갔다라면 이거 무조건 여기서 손절 쳐야 돼요. 왜냐면 돌파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어요, 단타로. 근데 여기서 손절 안 쳤어요. 근데 끝까지 떨어지는 거 만나면 계좌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똑같은 거예요. 스윙도 똑같은 거고. 결국 이런 식으로 모아갔으면 풀 비중이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 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근거가 있고 아직 뭐 일정 매매나 이런 걸 했는데 일정이 남아있고 근데 이미 풀 비중이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물량을 줄이거나 어느 정도 손절을 치거나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비중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풀 비중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런 일정이 남아있고 근거가 아직 살아있어도. 근거가 사라졌는데 풀 비중이 들어갔으면 뭐 무조건 손절인 거고요. 그러니까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단타 매매를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잘 이해를 하면 결국 주식은 풀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풀 비중이 들어가지 못하고 상승이 나오면 이거를 뭐 수익 실현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의미 없는 매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풀 비중이 들어가지 못하면. 적은 비중이 들어갔는데 이게 올라버려갖고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 의미 없는 매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풀 비중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올라줘야지 정말 수익을 보는 거고,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과 여기서 수익 실현한 이 수익을 이제 합쳐서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실력인 거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죠. 대부분 이렇게 잡다가 떨어졌는데 손절 못 치고 아 이건 무조건 갈 거야 그 생각만 하다가 끝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가 있죠? 이게 에코프로가 있죠.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떨어질 때 만약에 뭐 잡았어요. 아 2차 전지 무조건 갈 거야 해갖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약간 올라올 때 안 팔고 떨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손절 쳐야 돼요, 풀 비중 들어갔으면. 근데 손절을 못 치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끝은 이걸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것만 보면은 거의 30%고 여기서 떨어진 거는 지금 뭐 20 몇 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할로 잡았다고 쳐도 한 요 정도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비중이.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거 손절을 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단타가 사실 뭐 약간 도박 그리고 장투는 이제 안전하다,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단타를 못 치는 사람이 스윙을 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조건 갈 거야 해가지고 뭐 이거 떨어질 때마다 잡는다? 그럼 떨어지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손절이에요. 아니면 올라올 때 다시 사던가. 그런데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버티면 결국 이걸 맞는 거죠. 지금 이거 맞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런 데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이거 올라와도 180%가 올라와도 본전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80%인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복구하려면 지금 400%가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어설프게 물타기 하다가 지금 골로 간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여기서 평단 아무리 좋아봤자 뭐 이 사람들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마이너스 난 거는.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75%나 뭐 80 몇 프로나 비슷비슷한 거죠. 자기들은 분할로 되게 잘 샀다고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단타를 모르면 스윙도 안 되고 장기 투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눌림이라는 거는 사실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이건 무조건 갈 거야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예측이 안 되는데 뭐 한 달 뒤에 올라갈 거다, 1년 뒤에 올라갈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체계가 잡혀 있고 돈을 버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그런 걸 아무것도 단타로 돈도 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투를 하거나 스윙으로 돈을 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다 뱉어내게 돼 있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 만나가지고 그냥 영혼까지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눌림이라는 거 결국 간다면 이제 싸지면 싸질수록 이득인데 도대체 어디서 사야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사 들어가는 건데 그게 눌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측이고. 그런데 결국 풀비중이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의미 없는 매매를 반복하고 있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풀비중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잔파동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든 뭐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거 결국에는 풀비중에 들어가면 돌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크게 물릴 일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